우선 조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 내가 진단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했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내가 왜 환자 문제를 병원장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료 기록을 찾으려 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 병원은 일개 신입 의사가 병원장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구조였다. 면접 때 엄청난 질문 공세를 퍼붓던 병원장 로즈는 그날 이후로 좀처럼 만날 수 없었다. 내 상사는 브루스라는 남자였는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첫날 그와 만난 뒤 우리가 부딪힐 운명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언제나 잔뜩 지친 표정에 가슴이 떡 벌어진 덩치가 큰 사내였고 머리는 빡빡 깎은 데다 턱수염은 또 어찌나 더부룩한지 수염 속에 벼룩의 사체라도 몇 개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고집불통에 지루해 보이는 가느다란 두 눈은 뚱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 복권에 당첨된다 해도 기뻐할지 의문스러울 정도였다. 브루스는 첫 만남부터 자신이 상급자임을 강조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상사이니 존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심하게 게으른 데다 환자가 무감각해질 때까지 약을 주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 걸 알고 무시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그가 내게 바라는 것 역시 살가운 후배 역할이 아니라 웬만하면 귀찮게 하지 않고 상사로서 나에 관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도록 얌전히 있어주는 것이었다. 당시 브루스는 매일 아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일반적인 팀 미팅에도 좀처럼 참석하지 않았다. 사무실 밖으로 나온 모습도 거의 볼 수 없다 보니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럼 다시 조의 진료 기록을 찾아다닌 얘기로 돌아가 보자. 2000년 이전에 입원한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려면 환자의 정확한 이름과 입원일을 알아야 했다. 그때만 해도 환자의 이름과 입원일 외에는 전산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직접 할 수는 없고 기록물 관리 직원에게 해당 서류를 찾아서 갖다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조와 같이 이름과 입원일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그 즈음의 기록을 다 뒤져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다들 기록물 관리인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그런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결국 나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 어쩌다 한번 내시가 투약 근무자 명단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슬쩍 자료를 훔쳐본 것이다. 운 좋게도 그 명단은 조의 전체 이름인 조셉 E.M이 유일하게 기재된 자료인 듯 했다. 평일에 근무하는 기록물 관리인은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정당하게 기록물을 확인해야 할 때도 매번 퉁명스럽게 굴던 친구라 나는 그를 피해 제리가 일하는 주말의 기록물실을 찾아갔다. 제리는 겉보기에 멀쩡해도 사실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는 순순하게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었고 혀가 꼬인 듯한 발음으로 일다 보시거든 망할 놈의 서류는 제자리에 갖다 놓으슈 라며 구부정하게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조셉 E.M은 1973년 6살일 때 이 병원에 처음 입원해 지금까지 수용 중인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서류철은 꽤 오랫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처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너무 두툼해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막상 서류를 열어보자 겉보기와 다르게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맨 앞장에 붙어있는 흑백 사진에는 금발의 사내아이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야생 짐승처럼 빤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해져 재빨리 임상 기록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금까지 조의 병은 진단조차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문서를 읽다 보니 소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진단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2번 진단을 했지만 조의 증상이 예측할 수 없게 돌변한 듯 보였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조가 아주 초기에 한 번 48시간만 입원하고 퇴원했었다는 기록이었다. 서류에는 당시 의사가 기록한 메모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1973년 6월 5일 조셉은 극심한 야경증에 시달리는 6살 남자아이로 자기 방벽 안에 어떤 괴물이 사는데 밤에 나타나 놀라게 한다는 등 뚜렷한 환각 증세를 보임. 환자의 부모는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왔으며 그 일로 환자는 양팔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크게 입었음. 환자의 말로는 괴물의 발톱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함. 자해 성향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음. 처방 트라조돈 50mg 및 기초치료 일부 병행 1973년 6월 6일 조셉은 치료 시간에 협조적으로 임함. 벌레 공포증이 심하고 환청과 환시 증상도 있어 보임. 어젯밤에는 수면 장애를 겪지 않았는데 그건 그저 괴물이 여기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괴물이 환자의 마음속 일부라는 소견을 제시하자 쉽게 받아들였고 이는 보통의 유년기 시절 공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뜻함. 24시간 추가 관찰하고 환각 증세를 더 보이면 가볍게 항정신병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보호자에게 권함. 조셉의 부모가 이를 수용함. 하마터면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런 가벼운 증상으로 입원한 어린 환자가 이 병원에 골칫거리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병원 수준이 대체 어느 정도인 거지? 김이 빠지긴 했지만 서류를 찾는 데 쏟은 수고를 생각하며 나머지 내용을 계속 읽어나갔다. 조는 예정대로 24시간이 지나 퇴원했다. 서류에는 조와의 상담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에 관리 번호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 번호를 수첩에 신중히 적었다. 한 장 더 넘기자 조의 재입원 기록이 눈에 띄었다. 퇴원한 지 하루 만에 조가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이번에는 훨씬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인 듯했다. 조가 처음 입원했을 때 의사들이 예측한 낙관적인 전망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이날 입원한 뒤 조는 2번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조의 2번째 입원부터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3년 6월 8일 조셉은 6살 남자아이로 며칠 전 야경증으로 입원한 적이 있음. 당시 진정제와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처방됨. 그때 이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했음. 더는 벌레 공포증이나 환각 증세를 보이지 않음. 대신 언어 습득 이전 단계로 퇴행한 것 같음. 환자가 전에 없이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냄. 병원 직원 여럿에게 폭행을 가해 말려야만 했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체 어느 부위가 가장 연약하고 고통에 민감한지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음. 특히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약점을 파악하여 공격하는 성향이 두드러짐. 일례로 정강이 수술을 받은 노 간호사의 수술 부위를 걷어차 휠체어에 실려 나오게 만들기도 함. 환자는 더 이상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음. 말 대신 혀를 차거나 긁는 소리를 내고 이제는 두 발로 걷지도 못함. 계속 폭력적이라 제지해야 했고 상담 중 병원장을 공격하려다 쫓겨나기도 함. 1973년 6월 9일 조셉의 상태가 다시 변함. 간호사 애슐리가 못된 꼬마 녀석이 엄청 발로 차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자 갑자기 환자의 말문이 트임. 간호사에게 코가 길쭉한 예수살인마, 멍청한 유대인년 따위로 부르며 욕설을 퍼부어댐. 간호사가 심적으로 몹시 괴로워했고 이후 환자의 모욕으로 외상기억이 생겼다며 휴가를 신청함. 환자의 물리적 폭력과 폭언, 반사회적 행동은 그 나이 또래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한 형태를 보임. 개개인에 관한 통찰 역시 아직 설명할 수 없음. 1973년 6월 10일 조셉의 상태가 계속 악화됨. 검사를 하려고 데려왔더니 지시를 따르는 대신 의사에게 폭언을 쏟아냄. 거지 같은 주정뱅이, 고자새끼, 계집애 토미 등의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는데 모두 본 의사가 정신적 고통이 심할 때 당하던 인신공격에 해당함. 환자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을 거부함. 이번엔 누가 환자를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는지 물어봄. 여전히 대답을 거부함. 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물어봄. 환자는 자신이 못된 꼬마이므로 그래야 했다고 함. 못된 꼬마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봄. 대답이 없음. 치료를 중단하고 돌려보냄.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환자와의 면담 이후 겨우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심. 지금껏 겪었던 어떤 경험보다 모욕적이고 잔상이 오래 남음. 그러므로 다른 의사가 이 환자를 맡아주기 바람. 조의 치료에 관한 내용은 그걸로 끝이었다. 보아하니 조를 면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넌더리를 내며 그만뒀던 모양이다. 확실히 조의 증상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인원이 부족한 병원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같은 해에 남아있는 기록은 직원들에게 조를 다른 사람들과 격리하라고 지시한 병원장의 짤막한 메모뿐이었다. 그로부터 4년간 아무런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조에 관한 기록은 1977년에 다시 시작된다. 이번에는 항목마다 삭제된 부분이 있었는데 원문을 확인하려면 로즈를 찾아가라는 글이 앞에 적혀 있었다. 한편 재정 지원이 줄자 병원은 어쩔 수 없이 환자들에게 병실을 같이 쓰도록 한 듯 보였다. 당시 병원장인 토머스가 조를 자극하지 않을 만한 룸메이트를 찾아보라고 지시한 메모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아무래도 병원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 같았다. 다음 메모 역시 토머스가 쓴 것으로 내가 현 병원장으로 알고 있는 로즈에게 보낸 것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